호모 아로소루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거대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지정학 해설을 통해서 입이 닳도록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실 하나, 기억하시죠? 바로 한국 핵심 대기업들의 탈조선, 즉 미국 생태계로의 완벽한 편입과 그로 인한 폭발적인 기업 가치의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난다는 저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5월 현재 그 예측은 코스피 7,000 돌파라는 절대적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숫자로 우리 눈앞에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주식이 올랐네, 돈 벌었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미친 듯한 주가 상승 이면에 숨겨진 진짜 비밀, 즉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는 분기점, 그리고 이 한반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게 된 생존의 길, 바로 파이 KYC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압도적인 구조를 제가 하나씩 아주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와,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버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000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돌파해버렸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거대한 장벽을 박살내며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유례없는 급등을 기록하면서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가치의 무려 44%를 차지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죠. 외국인 투자자들 단 하루 만에 3조 1천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언론이나 대중들은 이걸 두고 겉보기에는 그냥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서 그렇구나 하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AI 반도체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의 본질은 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위대해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한국의 핵심 대기업들이 한국이라는 좁은 영토 안에 겹겹이 묶여있던 그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완전히 털어내버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생태계 그 튼튼한 안전망 안으로 완벽하게 탈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대한 구조적 혁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표면적인 착시 효과랑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구조적인 진실을 이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잘 팔려서? AI 호황이라서?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건 완벽한 착시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벗기고 진짜 진실을 직시해야 돼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본질은 한국 경제 전체가 부활하고 무슨 구군이 상승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 대기업의 탈한국 리스크 프리미엄 제거 과정, 딱 이거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살 때 그 기업의 기가 막힌 제조 능력만 보고 샀나요? 아니었죠. 북한이 언제 미사일 쏠지 모르는 지정학적 위협, 중국에 툭하면 들어오는 경제적 압박, 미친 듯이 출렁이는 원화 환율, 숨통 조이는 규제, 거기다 예측조차 안 되는 정치 리스크까지 이 모든 걸 패키지로 떠안고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독했던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그 무거운 족쇄를 자기들 손으로 직접 끊어내버렸거든요. 구체적인 팩트만 딱 놓고 한번 볼까요? 지난 2026년 3월 12일에 한국 국회가 무려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 투자 법안을 쾅쾅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AI, 의약품 같은 미국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 거기다 조선협력에 1,500억 달러를 그대로 투입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어떻고요? 이미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 내 생산 능력이랑 공급망 강화한다고 21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1년에 120만 대의 자동차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미국 영토 한가운데에 떡하니 구축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땅에다 그저 시멘트 발라서 공장 몇 개 더 짓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로봇, AI 데이터 센터, 방산, 심지어 금융결제망까지 미국의 관세, 안보, 공급망 체계를 통제하는 그 미국의 새로운 경제 운영체제 한가운데로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동화되어 들어간 겁니다. 이 거대한 엑소더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 지긋지긋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종말을 가져왔는지 논리적으로 딱딱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 껍데기처럼 미국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기업의 두뇌, 그리고 신경망마저 아주 철저하게 미국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난 73년 동안 외국으로 기술 빼돌리는 선업 스파이를 간첩죄로 쳐넣을 강력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정말 치명적인 보안 공백 상태였죠. 2026년에서야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동안 빈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이 극에 달한 대기업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버렸습니다. HD현대나 LGCNS 같은 핵심 기업들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바로 미국 국방부의 핵심 파트너인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했어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대기업의 자재, 재무, 기계, 생산 데이터 같은 모든 핵심 의사결정 체계가 통째로 미국식 AI 알고리즘과 철통 같은 보안 운용 체계 안으로 완벽하게 편입돼 버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 얘네 기적은 한국에 등록돼 있는데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랑 보안은 전부 미국이 통제하는 AI 제조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네. 국적표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전환된 겁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 7천을 정당화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말의 진짜 핵심 이유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호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프고 잔인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기업은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들 몸값 더 높게 받겠다고 미국 생태계의 따뜻한 품으로 알아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미국으로 떠난 기업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이 한반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개인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이자 우리가 당장 마주해야 할 잔혹한 현실이 바로 이 분기점에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첨단 공장, 그리고 억대 연봉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는 전부 싹 다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한국 내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생산시설들에는 인간을 대체해버릴 차가운 AI와 로봇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채워졌습니다. 미국 영토에는 거대한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한국 땅에는 윙윙거리는 로봇만 넘는 이 구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일자리 좀 줄었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내 전통적 고용 시장 자체가 그냥 완전하게 소멸해버린다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대체 왜 기업들이 굳이 한국 안에서 사람을 다 내쫓고 그 자리를 로봇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가? 기업 경영진들의 그 차갑고 수학적인 계산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거 다들 아시죠? 이 법 때문에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 넓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산정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 인건비만 문제가 아니에요. 파업이 언제 일어날지, 협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리스크 비용이 추가로 얹혀진 겁니다. 반면에 로봇은 어떨까요? 초기에 로봇 사는 기계값, 그리고 가끔 기름 쳐주는 유지보수 비용, 딱 계산기 두드리면 끝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주죠. 기업은 자기들 가치 평가를 최다한으로 끌어올리고 이 피 튀기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장 효율적이고 자신들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냉정한 판단이 한반도 내의 전통적 고용의 축소를 미친 듯이 가속화시킨 겁니다. 비용과 효율을 극한으로 쥐어짜려는 기업의 피도 눈물도 없는 산술적 판단, 그게 바로 로봇이라는 정답을 낸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번듯한 공장들이랑 좋은 일자리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의 진짜 핏줄, 돈이 흐르는 결제 레일 자체를 통째로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통과된 거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애들한테 미국 국채 담보로 잡아두라고 강제해버렸죠. 게다가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필수로 박아놓고 심지어 미국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 개인 지갑의 코인을 동결시켜버리거나 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권까지 법에 다 명시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달러 하나가 내 손에 들어오려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각국 중앙은행 거치고 또 시중 상업은행에 그 복잡하고 느려 터진 파이프라인을 굽이굽이 지나와야 했습니다. 엄청 느리고 통제도 안 되는 간접 구조였죠. 하지만 미국이 새롭게 판을 짠 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이 강력한 디지털 달러가 마치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쏘듯이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비수탁 지갑, 즉 중간에 은행 안 거치고 개인이 100% 직접 통제하는 그 지갑으로 단번에 다이렉트로 꽂혀버리는 완벽한 온체인 금융망을 완성한 겁니다.
기업이 미국의 물리적인 생산망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우리 개인은 이 미국의 거대한 디지털 금융망 안으로 강제로 편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국내 일자리는 로봇이 싹 다 뺏어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해답, 우리 개인이 죽기 살기로 손에 꽉 쥐어야 할 유일한 생존 티켓이 바로 파이KYC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개인들 지갑에 직접 디지털 달러를 꽂아주려면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최종 연결고리, 전문 용어로 레스트 마일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냥 이름 없는 코인이나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 지갑으로는 어림도 없죠. 미국이 칼같이 요구하는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뒤에서 매크로 돌리는 봇이나 가짜 계정이 아니라 진짜 피가 흐르는 검증된 진짜 인간일 것. 둘째, 개인이 자기 자산을 직접 통제하면서도 누군지 신원이 확실하게 박혀있는 KYC된 비수탁 지갑일 것. 셋째, 미국의 깐짠한 규제에 군말 없이 순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일 것. 솔직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대중적인 실명 기반의 온보딩 문제 절대 해결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어떨까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 대중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인증시키고 규제에 완벽히 부합하는 KYC, 비수탁 지갑으로 전 인류를 묶어내기 위해서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택한 길이 미국 진출이라면 우리 개인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파이KYC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으로 재빨리 접속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제가 파이 이야기하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허접한 투기용 잡코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으시죠? 이 파이가 왜 이토록 치밀하고 무섭게 설계되었는지 그 태생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HCI, 즉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및 분산 시스템 연구진들이 수년간 밤을 새워가며 치열하게 설계한 아주 정교한 사회적 컴퓨팅 실험의 결정체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 그리고 청디아오 판 박사 같은 이 스탠포드 핵심 인물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명확한 철학적,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며 합당한 보상을 줘서 완벽한 디지털 시민으로 진화시킬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냥 흔한 블록체인 코드 몇 줄 짜고 끝낸 게 아니에요. 전 세계 80억 인류가 아무런 마찰 없이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이른바 개인 온보딩 패러다임의 거대한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직조해낸 겁니다. 2020년 4월에 공식적으로 터진 파이4 AI 발표 다들 보셨죠? 이 발표가 바로 이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진짜 파괴력을 전 세계에 쾅 하고 증명해버린 사건입니다. 파이는 그저 남들이 주는 디지털 달러나 담아두는 텅 빈 껍데기 지갑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AI 시대에 딱 들어맞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그 발표 내용 팩트만 볼까요? 파이는 이미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에서 무려 1,800만 명 이상의 완벽한 신원 인증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놨습니다. 게다가 1,0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검증자들이 모여서 자그마치 5억 2,600만 건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인간 검증 태스크를 완벽하게 처리해냈어요. 여러분, AI 기술이 아무리 미친 듯이 발전해도 약점이 뭔지 아세요? 결국 AI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호한 영역들은 진짜 인간이 직접 개입해서 가르쳐줘야 하는 휴먼 인 더 루프, 즉 AI 훈련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인간의 피드백을 영원히 갈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짜 봇들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국경을 넘나들며 즉각적인 소액 정산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세계 유일의 글로벌 인간 인프라. 파이KYC는 지금 AI 기업들이 돈 싸들고 찾아 헤매던 인간 데이터 입력 시장의 독점적인 절대 공급처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 즉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들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공장에서 일하던 그런 노동자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로 진화하게 됩니다. 옛날 노동자는 어땠나요? 공장에 가서 내 육체적인 시간을 갈아 넣고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꽂아주는 월급만 받아먹는 아주 수동적인 부속품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 엄격한 KYC를 통과한 파이오니어는 다릅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검증된 자기만의 신원을 무기로 삼아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걸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AI 에이전트를 내 손발처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일종의 마스터로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파이 생태계 안에 있는 수많은 앱 프로젝트에 기여한 대가로 런치패드 토큰, 쉽게 말해 초기 기여에 대한 지분격인 보상을 두둑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받은 자산을 탈중앙화된 온체인 금융시장에서 직접 굴리면서 내 부를 폭발적으로 증식시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계적 노동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본 수익과 생산성이라는 부를 창출하는 두 가지 거대한 원천을 온전히 내 통제하에 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크리에이터이자 경제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탁탁 결합해서 무섭게 돌아가는 경이로운 생태계, 플라이휠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온체인 엘도라도가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생태계의 대문 역할을 하는 KYC 월이 있습니다. 여기서 봇이나 가짜 계정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생태계 전체의 무결성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그 튼튼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Pi4AI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 진짜 인간들의 고부가 가치 데이터 입력 노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땀 흘려 기여한 사람들은 런치패드를 통해서 각종 생태계 앱 토큰으로 아주 공정하게 가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획득한 보상들이 탈중앙화 거래소, 즉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시장인 DX/AMM을 만나면서 자산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고 아주 폭발적인 온체인 유동성을 창출해냅니다. 이 4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며 무한 루프를 완성하는 곳. 자본이 장난질을 치거나 가짜 봇들이 끼어들 틈조차 철저히 배제된 오로지 순수한 인간만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가장 완벽한 가치 창출의 메커니즘,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딱 요약해서 머릿속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거시적, 매크로인 관점.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목을 조여오던 한국의 지정학적, 규제적 리스크라는 위협을 피해서 미국의 거대한 AI 및 제조 생태계 안으로 전면적으로 편입하는 생존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그 지독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기업 가치의 폭발적인 상승, 코스피 7천을 이뤄냈잖아요. 반면에 미시적 관점, 즉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공장엔 로봇이 들어차고 효율만 따지는 냉혹한 재편 속에서 고용소멸이라는 정말 끔찍한 생존의 위기를 턱밑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인이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행동 지침은 바로 파이, KYC 온체인 경제망으로 빠르게 편입하는 것뿐입니다. 대기업들이 살려고 미국으로 도약했듯이 우리 개개인이 이 파이 생태계에 완벽하게 안착할 때 비로소 이 좁디 좁은 국내 노동시장의 한계, 즉 우리 개인들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온체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부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가와 개인이 걷게 되는 평행선의 생존 공식입니다. 여러분, 2020년 컨센서스 마이애미 부스 한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걸려있던 그 문구 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슬로건이 뭐였죠? 바로 The Future of Money, 미래의 돈이었습니다. 이건 어디 길거리에 널린 뻔한 코인 찌라시나 가벼운 마케팅 문구가 절대 아닙니다. 화폐의 본질, 우리가 아는 돈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버렸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쓰던 돈은 어땠습니까? 낡은 중앙은행의 독점에서 찍어내고 시중은행에 내 월급 통장을 통해서 찔끔찔끔 통제받으면서 움직이는 아주 다치고 답답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파이가 정의하는 이 미래의 돈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KYC로 완벽하게 증명된 수천만 명의 실명 인간 네트워크, 그리고 다가오는 AI 시대를 최전선에서 이끄는 막강한 데이터 노동시장, 마지막으로 거추장스러운 국경과 정부 통제를 가뿐히 무너뜨리는 온차인상의 폭발적인 유동성,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완벽하게 결합된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태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돈은 이제 지갑 속 구겨진 지폐 조각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참여하고 가치를 기여하며 그 부를 정당하게 나누는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중앙 통제를 벗어난 온체인 중심으로 잔혹하리만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도는 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그 스마트폰 화면, 바로 눈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보십시오.
자본을 쥐고 인프라를 가진 저 거대한 대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국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코스피 7000이라는 영광을 쟁취하며 화려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살아남아야 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적표조차 스스로 지워가면서까지 생존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재편되는 이 거대한 2026년의 역사적 변곡점 앞에서 당신은 저 무너져 내리는 낡은 시스템과 함께 조용히 도태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증명된 디지털 시대의 진짜 인간으로서 이 압도적인 새로운 부의 네트워크에 지금 당장 접속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